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이인재 교수님이십니다. 이인재 교수님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인재입니다. 이어달리기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어달리기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이 잘 코어를 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에 먼저 도달함으로써 아마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연구윤리 국제 포럼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마지막 연사로 섰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여기 늦게까지 참여하시는 모든 청중분들께 연구윤리에 대한 한국의 고민과 방금 토니 마이어 교수님이 국제적인 가이드와 원칙을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족되지 않는 한국의 연구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첫날 우리는 두 분의 기조 강연자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의 연구윤리의 현황과 한국의 출발점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국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여러 측면의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고민했고 또 여러 군데 연구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자료는 이제 프로시딩에는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한국말로 조금은 바꿨고요. 해외 연사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슬라이드 똑같기 때문에 프로시딩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윤리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노력해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사건이 2005년도 말에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교육부는 빠르게 대응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로서 당시에 돌아가신 김태길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구절절히 연구가 또 연구자가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자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천명하면서 그 이후로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해외 연사분과 우리 국내 연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것은 최근의 연구 환경은 국제적인 코오퍼레이션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적인 코오퍼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각국마다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지만 공통된 가치로서 연구자가 진실을 담보한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연구자의 책임 있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 이 연구윤리는 뭔가 가이드가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이 연구 경쟁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고 바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코리아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스 스캔들이 나왔을 때
코리아에 대한 연구 공동체, 연구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구자, 학문 공동체, 정부가 나서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한국의 연구윤리에 관한 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연구의 가치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빠르고 처음이고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과정이나 결과 산출에서 진실성과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간 7년 동안 연구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면서 갖게 된 소신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윤리의 확보는 국가가, 대학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구자가 스스로 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가? 역시 2007년도에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대한 확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의 방향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서 어떻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서 소개됐던 자료에 이 좀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가져와 봤습니다. 연구윤리의 제도화 측면, 연구윤리의 구현 측면, 연구윤리의 준수 및 감독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의 제도화 측면은 바로 연구자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현재 대학이나 연구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의 임플리멘테이션은 바로 그 지침서를 얼마나 좀 더 실현 가능하다고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련되는 학문 후속 세대랄지 또는 연구의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을 교육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계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앤 오버사이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 제도화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느꼈던 얘기는, 한마디로 하드웨어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건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비교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이 코리아의 전형적인 발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초 제가 16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이 자료에 의하면은 아무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모든 대학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 특이할 만한 현상은 2007년도에 즉 교육과 기술부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많이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안내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가는 룰의 제정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운영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표절이나 중복 계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각 학문의 특성이나 또는 대학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자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이 부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이 정말 없었습니다.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룰의 제정과 함께 그 룰을 효과적이고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연구윤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전문성 부족을 찾을 수 있겠고요. 저는 앞으로 미국의 리오 시스템에 대한 감명으로 이것을 좀 적극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실천하는 그 방향에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각 대학의 연구자, 교수님이랄지 포스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윤리 문제를 정말 문제가 닥쳤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갖고 그 나머지에서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태도가 한국의 연구윤리의 수준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못하고 정체돼 가고 또는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윤리 제도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것은 연구윤리 중요성에 비추어서 연구윤리 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 말에 수집된 데이터에 168개 응답했던 대학들 중에 65% 가까이가 교육을 하고 있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행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 교육의 특징은 자체의 전문가랄지 정규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연구윤리 전문가를 통한, 그것도 2시간 내지 3시간의 어떤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하는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지속적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각 대학별로 이렇게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단기적인 특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연구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구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고민하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구윤리 준수나 관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리서치 미스컨덕트에 대한 이 검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을 할 때 구체적인 검증에 대한 룰이 아직은 각 기관에서 제대로 제정하거나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흔히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대학 차원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일반성과 추상성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몇 대학들에서는 국가가 알아서 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국가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 현장에 있는 대학이 기본이 되어서 연구자들의 고민이 바텀업 방식으로 모여져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되어서 응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처벌에 대한 미학성 때문에 혹시 연구자로 하여금 아무리 많은 연구 부정행위를 이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연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념을 심어줄까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사회에 크고 작은 리서치 미스컨덕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19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엄정하지 못한 처벌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도,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람도 스스로 책임을 못 지고 그다음에 연구 검증 행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의 독특한 풍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 윤리를
뭔가 진정한 학술적인 탐구의 그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타 연구자들의 흠집내기로 악용되는 소지도 종종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많은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구윤리는 누군가가 뭔가 해주면 연구자로서 나는 당연히 그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가 많아서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풍토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물론 응답했던 대학들이 전체 240여 개 대학 중에서 119개 대학이 응답을 해서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현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응답했던 168개 대학은 우리나라의 연구 중심 대학 그리고 종합대학으로서 다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은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정 행위 대상은 교내 연구 과제 관련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 행위도 많이 보였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봤을 때 사회과학과 공학 계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건대 전반적으로는 각 대학이 자기 대학들이 안고 있는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이 잘못을 공개적으로 꺼려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응답은 안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의 이 데이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반적인 학문 분야에서의 부정행위 건수 또는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 부정행위 유형별로서는 표절과 중복게재 형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논문 대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서 2013년까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신분별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각각의 연구 부정행위에 따르는 제재 조치는 그 부정행위가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또 얼마만큼 자주 일어났느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내려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 조치는 미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경고, 주의, 정직 등 적어도 교수님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서는 가장 최저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연구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담고 있는 이 팜플렛이나 또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상별로 또는 분야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가이드북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이한 것은 대학별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터닝이랄지 카피킬러에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해외 연구 사례 같은 경우도 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올바른 글쓰기에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즉 자기 교육의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대학이 스스로 마련하든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그 이미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든 표절 검색 프로그램이 타인의 어떤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올바른 글쓰기를 위한 그 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의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국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접근 모형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국 한 국가 사회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성숙한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RCR로 많이 통일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입니다.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연구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연구자의 그런 자발적인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제도화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적절히 마련되면서 그것을 각 연구 환경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는 이익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컬처나 연구자의 어떤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연구윤리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보였던 것처럼 형식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국가나 정부가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를 한다는 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단편적인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자나 각 연구의 대표적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노력들을 전 사회가 서포트하고 잘못했을 때는 엄히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연구 환경, 또 정직한 연구 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직한 연구 문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아무리 작은 연구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학연이 같기 때문에, 또는 나와 학문 공동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해서 봐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충 룰을 위반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연구자만의 노력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기초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서포트하고 또 정부도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성숙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좋은 환경 정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접근 모형의 특징은 결국은 연구자의 측면과 연구지원 시스템 면에서의 어느 한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자의 높은 연구 윤리 의식만을 한편으로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연구자의 연구 의식에 높이는 그 연구 문화의 성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노력이 잘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모형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연구자의 바른 태도,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올바른 연구 수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모두의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대개 연구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다소 답답한 정도로 뭔가 룰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한 그 탤런트를 갖고 있고 또 뭔가 주도적으로 왕성하게 연구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지켜야 될 룰을 적절하게 자신의 빠른 연구 성과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연구윤리 위반의 형태를 보면서 종종 저는 이 경쟁 시스템이 바로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연구자를 오히려 연구 부정을 성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선천적으로 더 규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엠피리컬한 데이터에 의해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나 또는 그 왜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지 이런 대한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서베이를 통해서 국내 연구자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된 원인들은 첫 번째, 연구윤리가 뭔지를 잘 몰랐다. 또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위반이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요거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연구윤리를 준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자들에게 반대되는 인식, 조금은 더디지만 연구윤리를 준수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했을 때 결국 개인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도록 해줄 것인가,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연구자 개인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무지나 나태, 자기기만, 무책임,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연구 수행에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에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나태함, 자기기만, 선입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 교육의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자에게 연구윤리가 중요하니 또 너의 올바른 연구자로서의 행동 양식을 갖추라라고 얘기만 할 수 없겠습니다. 연구자라 하여금 그런 행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그런 기회나 또는 환경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어릴 때부터서 체계적이고 또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윤리 교육은 좀 어릴 때부터서 단계별 특성이나 또는 발달 수준이나 내용의 적정성에 맞추어서 초중등 학생부터서 학습윤리를 통해서 적어도 훔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는 구체적인 연구 상황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될 룰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이번 기회에 각 기관이 이 연구윤리 확립과 준수를 위한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구비를 받는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과의 일종의 컨트랙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연구윤리 준수를 약속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단기적이고 특강 위주의 연구윤리 교육이 아닌 정규화된 프로그램이랄지 내실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깊은 관심과 예산의 어떤 투입, 또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코스의 정규화랄지 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코워크를 한다든지, 특히 국내의 가장 큰 문제는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싶어도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구윤리 전문가를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이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필요한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연구자로 하여금 올바른 연구윤리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강구되어서 적용될 필요가 있겠는데, 케이스 베이스 그룹 디스커션 방법이 미국의 몇몇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연구윤리와 학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부의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연구 문화가 어느 정도의 그 가속화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가속화 페달을 좀 더 길게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나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가칭 연구윤리 정책 연구원과 같은 그런 전 국가적인 연구윤리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각 대학의 여러 가지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진단하고 또 효과적인 교육의 투입을 위한 그런 검사 도구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연구 컬처의 확립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바텀업 방식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의 방향이고 자세라고 봅니다. 특히 그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해서 찾아내서 처벌하는 그런 것에 지나서 이제는 연구윤리를 수범적으로 잘 지켰던 그런 다양한 학문 분야별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연구자나 또는 학회나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풍토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엄정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또 그 검증에서 나타난 잘못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크고 작은 연구윤리든 위반하게 되면 학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 순간 저는 각 학문 공동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어 리뷰 시스템을 좀 더 엄격하게 하게 된다면 많은 룰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피어 리뷰 시스템에 의해서 표절 문제든 중복 기재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그와 같은 이 학계의 자율적인 노력의 솟아내로 이제 우리도 연구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각 학문 분야의 베이스를 두고 고민되는 연구윤리의 문제점들을 토론하면서 학문 분야 간 서로 코어할 수 있고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아까 토니 마이어 교수님이 2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월드 컨퍼런스를 국가를 달리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동안 앞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성과를 세계 연구윤리에 대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년 가까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해오면서 제 개인에게 드는 소신은, 절대 연구윤리는 연구자를 괴롭히거나 구속하는 구속물이 아니라 연구자로 하여금 복잡한 연구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당당하고 책임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친구와도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내 문제로 생각하고 뚜벅뚜벅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